자, 내 자녀 초격차 인재로 만들기 드디어 고등학생 편입니다. 네, 오늘은 좀 색다르게 분위기를 좀 바꿔봤는데요. 연 코치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코치입니다. 고등학교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들이 고민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학년이 올라가면서 더더욱 그렇겠지만 도대체 고등학생 어떻게 가정에서 지원해주고 도와줘야 될지 난감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고등학교 편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네. 첫 번째 말씀드릴 건 뭐죠? 네, 첫 번째는요, 스트레스 관리예요. 만병의 근원이라고도 하죠. 근데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나갈 시간은요, 스트레스의 연속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고등학교에 딱 입학하고 나면은 아이들이 이 고등학교 입학이라는 것 자체부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당연하죠. 네, 그래서 부모님들이 여유 있게 해, 네가 그냥 하던 대로 해 라고 말을 해줘도 그 아이들은 그 말에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네. 성적이나 여러 가지 뭐 생활, 활동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부담감을 갖고 압박감을 받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도와주셔야 될 것은 아이들에게 스트레스 제로 상태를 만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이들이 이런 그 과도한 긴장감과 압박 상황 속에서 자신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얘기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네, 뭐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요? 네네네. 이제 그거를 이야기 드리려고 네. 그러는데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연습이나 훈련들이. 왜냐하면 대학생이 되면은 뭐 이 아이들이 좀 편해질까요? 그거 아니거든요. 네, 사회인 되면 안 그렇습니까? 맞아. 직장인 되면 안 그렇습니까? 더 네. 받죠. 그것 때문에 막 못 살겠다 그러고 뛰어나가는데, 네. 아이가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리고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최고의 실력 발휘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제가 그래서 세 가지만 이야기 드리려고 네. 해요. 최상의 컨디션으로 아이가 잘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려면 첫 번째는요, 스트레스 수준을 체크하자는 거예요. 이 아이가 쌓여, 엄마 싫어 막 이러면서 아이들이 싫다는 이야기, 그리고 이거는 너무너무 힘들어, 그리고 또 아이가 아픈 것도 스트레스의 또 부작용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를 체크할 필요가 있는데, 체크하자는 의미는요, 아이마다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한계가 다 달라요. 그렇죠. 내성이 다 다르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스트레스의 적정선, 또 스트레스가 너무 없는 아이 있어요. 그런 아이 약간 병 있는 거예요, 실은. 나는 마냥 좋아. 그런 아이들은요, 또 우울함에서 나올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문가들이. 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알맞은 스트레스가 어디까지인지를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아이의 부정적인, 안 좋은, 또 괴로운 그런 표현이 나오기 바로 전까지가 어느 상황인지를 좀 면밀히 보아둘 필요가 있으시고요. 네, 또 하나는 아이한테 물어보는 것도 중요해요. 아이가 지금은 어떤데? 참 우리나라는요, 언어로 표현될 것이 굉장히 많은 반면 표현을 잘 안 해요. 특히 모르죠. 아이들이 감정 표현을 안 해가지고 못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다 어른한테 배운 거거든요. 유치원에서는 아이들의 감정 표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다고 해요. 내 마음이 어떤지, 내가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사람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기도 한다 그러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체크하시는 거는 좀 한계가 있는데, 고등학생들 정도면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물어보지 않아서 얘기를 못하는 거겠죠. 네, 그래서 물어봐 주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스트레스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원인을. 네. 근데 뭐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아이들이 얘기 잘 안 하려고 그러고 또 꿍하고 이러고 있고, 조금만 건드려도 부모님 입장에서는 건드린 것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막 화를 내고 네. 그럴 때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사람이 화가 날 때는 전부 다 걔네들이 뭐 힘들지 뭐, 그리고 고등학생이니까 아무래도 공부 때문에 고민이죠. 근데 어쩌면 그 아이가 이성 문제로 고민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다 학원만 잘 왔다 갔다 거리고 뭐 학교에서 공부하라고 그러고 성적 잘 안 나오니까 그 아이가 좀 힘들어한다, 이렇게 퉁쳐서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그거보다 그 아이의
스트레스의 주된 원인이 무엇인가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레짐작으로 그러시지 마시고요. 그래서 아빠가 문제야, 엄마가 문제야, 아니면은 선생님이 문제야, 학원이 문제야, 아니면 성적이 문제야. 근데 성적도 그래요. 한 만큼 안 나왔어, 아니면은 본인이 노력하기가 싫어, 그리고 친구가 나보다 앞서서 부담스러워. 이게 해결 방안이 다르거든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으시고, 또 친구 관계야, 아니면 학교 생활이야. 여러 가지 세분화할수록 좋은 솔루션이 나오게 됐죠. 그리고 부모님에게 정말로 부탁드릴 거는 아이한테 좀 물어보세요. 막 심각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너는 왜 그래? 요즘에 스트레스 받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게 뭐야? 3가지만 대봐. 이거는 아이들한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 안 죽으라는 하다가 거지. 없이 질문하면 내 말이. 반발감을 사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지나가는 말투로 좀 힘든 거는 없어? 엄마 아빠가 도와줄 거는 없어? 이렇게 물어봐 달라는 거예요. 없어. 네네네. 없어. 아니면 대꾸도 안 하지. 대꾸도 안 없어. 하지. 그러면은 그냥 처음에는요. 그런 때는 그러세요. 아, 아빠랑 엄마가 좀 도와주고 싶은데, 좀 신경 쓰고 싶은데 네가 원할 때 얘기해. 요거를요. 한 3일, 4일마다 한 번씩 정도 툭툭 던지면 이 아이 마음속에, 의식에 우리 아빠 엄마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줄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지하기 시작하면은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부모님들께 제가 누누이 이야기 드리는데 이게 참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은 엉덩이로 공부하는 시대는 끝났어요. 몸으로 공부해라. 아이가 책상에를 안 앉아요. 그런데 여쭤보면 성적은 떨어지지 않아요. 왜 그렇게 아이가 공부를 안 할까요? 그럼 이제 제가 물어보면은 옛날부터 그랬대요. 그랬대는데 왜 그거를 갖다가 강요를 하시는지. 아이가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또 여기서 잠깐만, 몰입과 집중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체력이 우선돼요. 네, 체력이 돼야만 기분이 좋아지고, 기분이 좋아져야 공부할 마음도 생긴다는 거죠. 아이에게 반드시 고등학생이 되면은, 중학교 때 안 했더라도 고등학생이 되면 이걸 갖다 전부 다 끊어버려요. 근데 아이하고 같이 의논하셔서 무조건 돈을 들여서 어디 가서 배우란 얘기가 아닙니다. 아이에 따라서 줄넘기, 태권도, 필라테스도 좋더라고요. 보니까 남자 아이들도 필라테스 배우면서 허리도 덜 아프고요. 기분도 좋아졌어요. 몸매도 좋아졌어요. 아이들도 최근에는 몸매 굉장히 관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많거든요. 여자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요. 자전거, 수영, 아이돌 댄스 하나 배워가지고 굉장히 활력을 찾은 애도 있어요. 탁구, 볼링 등.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토요일이면 토요일, 금요일 저녁이면 금요일 저녁, 일요일이면 일요일,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는 반드시 운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만약에 친구랑 같이 한다 그러면 그거 완전히 따봉이고요. 네, 그래서 이럴 때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 시간에 공부해야 되는데 그거는 말도 안 돼요. 그 시간에 앉아 있는다고 무조건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막 맹렬히 뭔가를 풀어대고 이거 아니거든요. 그것도 네. 공부예요. 쉬는 것도 공부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학습 몰입도를 올리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 드린 이렇게 3가지 정도는 반드시 진단하시고 실행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아이들의 스트레스 관리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 드린 겁니다. 중학생 때하고 다른 것이 스트레스가 많이 올라가요. 새로운 환경도 새로운 환경이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더 잘하는 애들끼리 모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적에 대한 이 스트레스가 소위 얘기해서 극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모님들이 도와줘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첫 시간에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말이 버벅대지?